MSO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자녀들에게 승계해줄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MSO가 되게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MSO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우리 전문 자격사들은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내가 소멸하면은 그게 승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MSO 법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승계해 줄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승계하는 목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죠? 네네. 좋습니다. 일단 설립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법인을 탄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출생의 길이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인 설립 등기인데요. 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준 인격이에요.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 자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은 법에서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인 등기 절차이고,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 개인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와보니까 네, 나와보니 금수저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하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법인의 사업 목적, 저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사업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병원을 주로 관리해 주는 게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네트워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원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 자금 유치하는 일도 뭐 대출받거나 이런 업무 신경 안 쓰게 그런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나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도 해줄게요. 또한 또 이제 원장님들이 하시다 보면 분과별로는 여러 가지 특허를 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지적 재산도 개인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 쪽에서 특허를 내서 개인 사업자에 임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적 재산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뭐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기 등 임대해서 원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 임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런 업무를 주관해서 하겠다. 또는 의료 소모품비, 행정 인력도 파견해주고,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해야 되는 보수 청구 업무도 대행해주겠다. 다 해주네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해줄 수 있죠.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던 거잖아요, 원장님들. 맞아요. 원장님도 하고 있던 일인 거죠. 바쁘시구나. 그럼요. 잠깐 하나 좀 질문 한 드려도 될까요? 네. 이 목적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골라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골라서 넣으실 수도 있고, 보통 원장님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업무이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병원 수익금을 가지고 병원의 재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물도 취득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매매, 임대 이런 추가적인 업무, 그러다 보면 주차 관리업이 생길 수도 있고, 내지는 개인 병원이 규모가 커지면 네. 이제 고객들 주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도 주차장을 별도로 부설 주차장 설립해서 관리 업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지금 네. 당장 하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럼 처음에 빼놨다가 미처 생각 못하고 빼놓은 거예요. 네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해야 돼. 네. 그럼 넣을 수도 있나요? 넣을 수 있죠. 나중에 넣게 되면은 이 등기 변경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러면 등기 변경 절차를 대행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고,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원장님들이 불편해하시는 인감증명서 주세요.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네.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처음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넣고 네.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뭐 수수료 가면 몇 천만 원씩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요. 네. 네. 자, 일단 편하게 네. 사업 목적을 구성하셔도 된다. 자, 사업 목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면 되나요? 사업 목적을 끝나고 나면은 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준 인격인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연인들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지만 법인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대신해줄 그 인격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대신해서 움직여줄 임원,
그리고 법인의 주머니가 되어줄 주주 이렇게 임원과 주주를 구성해야 돼. 인적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임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가족회사 형태로 MSO 법인을 많이 설립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장님이 대표이사로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는 꼭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인이면 누구나 하실 수는 있어요. 가족이 해도 되나요? 가족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 법인 설립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특허를 받거나 벤처 인증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실 때 주체가 돼서 하시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보통은 대표이사를 하시고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을 임원으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는 뭘로 가야 되느냐? 주주로 가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에 개인 사업자만 해보셨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말 그대로 임원은 그냥 급여를 받고 일을 해주는 법인의 실체를 대신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운영하는데 돌아가는 자금을 대주는 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주. 네네. 네. 그래서 주주는 임원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주이면서 꼭 임원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주는 자본금의 소유주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세요. 처음에 법인 만들 때 일정 금액이 들어갈 테니까 자본금을 넣을 테니까 맞아요. 그거 누가 됐어 아들이 30% 와이프 배우자님이 30% 뭐 원장님이 뭐 40%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4대 3대 3의 주주 구성 뭐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그 자녀와 배우자분이 주주로 들어가게 되면 득될 게 있나요? 그냥 원장님 혼자 100% 다 주주하면 안 되나요? 원장님이 100% 주주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가 가족법인으로 설립하는 많은 이유가 병원으로부터 우리가 외주받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주 수입으로 이제 MSO 법인이 운영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된 수입이 원장님이 100% 주주이거나 임원이면은 급여나 아니면 주주로서 배당으로 소득을 빼내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인 사업자일 때 냈던 세금이나 법인 운영하면서 원장님한테 다 귀속시키면은 개인 사업자일 때나 법인 사업자일 때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로 자녀와 배우자들을 구성을 하면서 법인 수익 금액을 원장님이 다 가져오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한테 분산시키고 또 일거양득으로 자녀들은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죠. 소득 금액을 미리미리 쌓아서 네.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 출처를 미리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도 네. 좋겠다. 되게 좋겠다. 자, 그럼 실제로 그 사업자 등록된 MSO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요게 이렇게 처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고 영업 신고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 증명이 있네요. 네네.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병원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매했다가 개인 쪽에 팔 수도 있고 임대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허가를 받아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생을 의미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네. 인적 구성이 있으면서 그럼 주주 명부가 나오겠죠. 인적 구성으로. 네. 그것과 함께 첨부되어야 될 것들이 사전에 인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허가증들이 나와줘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 판매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어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카페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가의 카페 그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1층 그 응접실 옆에. 네네.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영업 신고증을 또 구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 신고증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은 업태가 나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료 소모품비를 도소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건강보조식품도 소매업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해서 환자들에게 편의 서비스도 제공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들의
여러 가지 컨설팅과 광고 대행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 목적이 아까 있었던 것 중에 네. 그것들이 사업자 등록 증명원에 여러 가지 업태와 종목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면은 설립할 때 항상 뭐든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의할 네. 점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네네. MSO 설립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호기롭게 시작을 딱 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나는 저렴한 법인세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은 했는데 운영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 실체. 네네. 과세당국에서는 요걸 그냥 서류상으로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해놓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익 분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렇죠.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탈세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고액의 소득세율 35%, 40%, 45% 소득세율을 피해서 이 수익을 법인으로 정가해서 10% 내지 20%의 저율의 세율로 내 소득을 분산시킨 건 아닌가. 그런 일환으로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실체가 존재함을 항상 자료를 갖춰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MSO 법인의 업무 일지를 보시면 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블로그 운영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회사의 신문에도 기고를 해주고 이런 업무들을 날마다 몇 건을 했고 한 달에 몇 건을 했으며 건수별로 저희가 뭐 광고를 외주를 줄 수도 있어요. 물론 MSO 법인에서 광고를 여러 가지 컨셉과 뭐 주제들을 정하긴 하지만 네. 만들어주는 영상 촬영을 해주고 이런 만들어주는 것들은 또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직원을 내부적으로 두다 보니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그런 업무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단가가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할 수도 그렇죠. 있으실 테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주를 주면은 외주 단가 플러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컨셉을 제안해주고 내 머리를 써서 했던 그런 지식 가치를 네. 마진으로 좀 엎어서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개인 사업장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나 들었는지 마진은 얼마를 붙였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은 게 물건 이런 거 가격 책정은 어느 정도 네네. 시장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 좀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은 막 되게 비싸게 부르고 맞아요. 좀 신생기업 되게 싸고 근데 이런 거는 적정 거래가액 이런 거 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두 번째 어려움이 바로 그건데요. 네.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열심히 자료는 만들었어요. 저희는 네. 이렇게 실체가 있고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뭐 광고 대행도 하고 있고 소모품비 구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백데이터를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래 실체가 있구나 거기까지는 좋다라고 봤는데 나오면은 그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상 가격은 맞아 적정 거래 가격은 맞아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세무상으로는 정상 가격이라고 부르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 가격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는데 만일에 우리가 특수관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특수관계가 없이 타인한테 저가로 공급하거나 타인한테 고가로 공급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세무당국에서는 부당한 거래다라고 해서 그 거래 자체를 부인은 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시가 개념으로 다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잘 산정해야 되고 우리는 특수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상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MSO 법인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배우자분 그리고 가족분, 자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일들이 많을 테니 거의 그냥 특수관계라고 보고 맞아요. 근데 이 특수관계니 우리가 지금 MSO 법인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유가 네네.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시장 가격은 얼마니까 이 정도면은 문제 안 삼을게라는 게 좀 정리되어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기준이 사실은 시가라는 개념이 불특정 거래를 통해서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고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그 금액
가격이 타당하다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시세라고도 그렇죠. 얘기하고. 네. 그거를 적정 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MSO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의 우리 지금 네. 딱 단건 거래밖에 없어요. 네. 나의 MSO 법인과 원장님 개인 사업장하고의 거래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시가를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MSO 법인이 내가 이렇게 잘 운영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같은 분과의 여러 원장님들 뭐 협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알고 계신 원장님들이 나도 그거 신경 쓰기 어려운데 그 MSO 법인 나도 참여하게 해줘. 그래서 이제 아까 네트워크 병원처럼 내 MSO 법인이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분과의 다른 원장님들도 내가 케어를 해주게 됐다. 그럼 그때는 다른 원장님하고 저는 특수관계가 없고 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들은 시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오히려 정상 가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요건 추후에 요것만 따로 과연 병의원과 MSO 간의 정상 가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지 네네. 특집 한번 시작과 동시에 특집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